안녕하세요. 눈물의 여왕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슬이가 결국 홍만대를 쓰러뜨렸네요. 모슬이는 자신이 장악할 수 있는 모든 서류까지 다 마련을 해두었던 건데요. 적당한 때에 백현우가 전화를 했던 이유로 아마도 홍만대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다는 걸 알고 쓰러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법적 보호자로 모슬이로 정해놓았다는 것인데요. 모슬이가 대신 죄까지 덮어써 주겠다고 했던 것에 마음이 풀어졌던 홍만대가 모슬이의 뒤통수를 맞았나 보네요. 법적 보호자의 신분이 되면 환자의 모든 부분을 다 알아서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퀸즈는 가라앉는 배가 되어버리고 모슬이와 윤은성이 모든 걸 장악하는 상황까지 돼버리고 말았네요.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홍혜인의 병세는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독일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치료에 임했더라면 나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홍혜인과 백현우가 치료를 중단하고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된 건 윤은성 때문입니다. 홍만대 방에 도청기를 놓아두고 수신기를 백현우 방에 가져다 놓으면서 완전 백현우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 자체가 홍혜인에게 자극을 준 건 아니죠. 문제는 그 과정에 백현우 금고에서 발견된 이혼 서류가 화근이었는데요. 백현우가 이혼을 생각했었다는 게 홍혜인으로선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 며칠 그걸로 난리를 했던 홍혜인은 다시 잠잠해졌네요. 바로 얼마간의 기억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뇌 기억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나타나는 증상은 꼭 치매 환자의 증상과 다를 바 없었네요. 대학병원 담당 의사가 미리 말했었죠. 이 병의 증상 중에 선망 증상도 간혹 나타난다고 말이죠. 선망 증상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 증상을 일컫는 것인데요. 치매의 특징은 간혹 자신의 기억을 잃고 과거의 어느 때로 돌아간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또 그런 순간이 표현되었다가 또 어떤 날은 최근의 기억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고요. 홍혜인이 자신이 거기에 어떻게 온지도 모른 채 길에 앉아 고양이 밥을 먹이고 있던 장면은 많은 걸 시사하는 장면이었죠. 뇌종양이 생기면서 이상하게 감정이 생기고 눈물도 난나면서 담당 의사한테 물었었죠. 이것도 병의 증상이냐고 말이죠. 자신은 스스로 기계처럼 감정이 말라있다고 하면서도 홍혜인은 자신도 모르게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화장실에서 울던 백화점 직원의 말을 엿듣고는 눈물을 쏟았었는데요. 그리고 아기가 위독해서 녹즙 아르바이트하는 아기 아빠를 위해 전 직원이 먹을 녹즙을 주문하기도 했었네요. 비 오는 길에서 고양이에게 우산을 받쳐주며 먹이를 주고 있는 장면은 홍혜인이 생명체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이 어떻게 거기를 왔는지 모르겠다는 건 이미 기억이 상실이 진행되고 있고 뇌 전두엽의 기억장치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일시적으로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지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선 일단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백현우는 이혼 서류 발견 이후 자신을 내치고 피했던 홍혜인이 그 기억을 잃고 전처럼 자신을 대해줘서 한편 홍혜인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다행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일종의 병의 증세라 점점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두 사람이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홍혜인의 말대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백현우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인데요. 서류상 이혼을 하긴 했지만 한동안은 헤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이혼은 단지 서류상의 문제일 뿐이죠. 자신의 집에 더 이상 속박되지 않고 백현우가 자유롭기를 바라는 홍혜인의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도자료까지 합의 본대로 나가게 되겠지만 실제 삶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물론 여기까지는 홍혜인이 대외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사실 서류상 이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기관에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유효해지는데요. 두 사람은 이혼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백현우는 알아낸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모슬이가 고가의 시계를 구입해 윤은성에게 주었다는 걸 확인했죠. 윤은성에 대한 여러 증거를 백현우가 가지고 있는데요. 홍범자는 백현우에게 모슬이와 윤은성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주게 되는데요. 이 모든 해결키는 백현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은 당분간 효력정지 상황으로 가면서 내부적으로는 결혼이 유지될 것으로 짐작되네요. 이혼했다는 걸 빌미로 가족들은 백현우를 당장 집에서 몰아내려고 난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백현우를 그렇게 믿었던 홍범자는 아예 백현우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네요.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움직이는 홍범자의 성정으로 미루어 쇠막대기로 백현우를 겁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정말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마도 홍범자는 백현우와 홍혜인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의아한 사람은 바로 모슬이입니다. 모슬이는 이제까지 한 번도 가족들의 사사로운 일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죠. 하지만 홍혜인에 대해선 눈에 보이지 않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홍범자가 김선아와 이혼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가뜩이나 혜인이 힘든데 라고 말을 했었죠. 옆에 있던 모슬이가 홍혜인에게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 바로 홍범자에게 물었었는데요. 사실 겉에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모슬이가 홍혜인이 무슨 일로 힘든지 구태여 관심을 가질 입장이 아니죠. 더구나 드라마 7회에서는 모슬이가 윤은성의 엄마라는 게 모두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왜 그 집에서 30년을 숨죽은 듯 살고 있는지 그 욕망도 모두 드러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윤은성과 모슬이는 퀸즈를 날로 먹을 생각에 부풀어 있는데요. 그런 모슬이가 왜 홍혜인의 힘든 일이 무언지 알고 싶어하는 걸까 의문이 들었네요. 더구나 홍범자가 바로 이혼시켜야 한다고 김선아와 마구 외치는 걸 보고 모슬이는 또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이혼 많이들 하지만 여자에겐 그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면서 홍혜인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홍혜인의 남편 백현우가 모슬이와 윤은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가장 많이 방해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의 계략을 모두 다 파헤쳐 밖으로 드러나게 할 사람도 바로 백현우가 될 텐데요. 그런 백현우를 빨리 퀸즈가에서 내쫓는 게 모슬이에겐 급선무일 텐데 백현우와 홍혜인 입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 이상으로 의외로 보여졌네요. 더구나 지금 자신의 아들 윤은성이 백현우 자리를 탐내고 있죠. 윤은성이 그냥 홍혜인을 이용하려고 그랬었다 생각했지만 지금 윤은성이 홍혜인에게 들이대는 걸 보면 진짜 홍혜인을 좋아하는 것인데요. 퀸즈를 날로 먹을 계획이라면 윤은성이 홍혜인의 남편으로 집안에 들어오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모슬이의 홍혜인의 이혼을 막는 듯한 모습에 무슨 내막이 감추어져 있는지 그 부분도 흥미롭게 보여지네요. 홍혜인은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한편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을 하나씩 들추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야 홍혜인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백현우가 왜 이혼 서류를 작성해 금고에 넣어두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자신은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백현우가 이혼을 준비했다는 게 홍혜인은 충격이었죠. 하지만 홍혜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백현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이죠. 시한부 3개월을 고백한 후 자신에게 보여준 백현우의 노력이 어떠했는지 이미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환경, 집안의 분위기들이 백현우를 힘들게 했다는 걸 알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는 결심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병이 낫는다면 백현우와 용두리 마을에 내려가 살고 싶다고 말이죠. 아무 걱정 없이 두 사람에게만 서로 충실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아직 홍혜인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요. 이제 모슬이가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윤은성 역시도 모든 걸 장악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만일 변수가 있다면 지금 병상에 쓰러져 놓은 홍만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모슬이가 퀸즈가의 모든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백현우의 본가가 있는 용두리 마을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홍만대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텐데요. 하지만 홍만대는 모슬이에게 잠시 마음이 풀어지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완전히 믿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건 아니지만 홍만대는 백화점 앞에서 구두를 닦으며 처참한 어린 시절을 발판으로 퀸즈그룹을 세운 사람입니다. 모슬이와 살면서 어느 정도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마지막 카드를 준비해 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사용할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쓰러지기 전에 마지막 통화를 백현우와 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퀸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바로 백현우라는 걸 암시하는 것인데요. 또 백현우는 다른 숙제가 있죠. 홍혜인의 병을 빨리 치유하게 하는 것인데요. 병이 나아지면 용두리로 내려가고 싶었던 홍혜인은 그보다 더 일찍 용두리로 내려오게 돼서 아마도 시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용두리에서 힐링하면서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백현우는 계속 퀸즈 쪽으로 드나들어야 할 텐데요. 홍만대가 깨어나게 되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겠지만 모슬이와 윤은성 모르게 다시 퀸즈를 되살리는 일을 백현우와 함께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부터는 용두리에서의 일상이 재미있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갑질하며 큰소리쳤던 김선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부분도 재미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퀸즈는 넘어갔지만 홍혜인은 다시 백현우의 품으로 돌아왔네요. 처음 홍혜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할 때 그렇게 자랑했던 용두리가 이제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온 것으로 보이네요. 홍혜인이 사과가 아닌 배도 마음껏 맛있게 먹어주고 말이죠. 이제부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